술라는 이제 그것 중에 우리가 의미를 갖는 건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통행금지 있듯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통행금지는 이제 사람을 못 다니게 만들어서 통제하는 건데, 그게 조선시대 때 그 태종이 이제 그렇게 등장하면서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백성을 교화시키고 통제하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삼국시대도 통행이라 금지랄지 이러는 것을 알리는, 시각을 알리는 건 있었대요. 근데 그걸 합리적이고 체계화시킨 게 바로 태종이에요. 태종이. 그런데 태종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권, 지배계층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걔네들 통제하는 방식은 걔네들이 지적 능력이 높고 한학을 공부하고 성리학적인 게 됐으니까 예학이라는 걸 고가진 예학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학은 곧 질서의식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종묘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능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와 절차를 꼼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렬로 통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주인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바로 임금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임금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밑으로 이제 굽어서 이제 전부 다 도열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 권위와 이러는 것들이, 왕실의 위엄 이러는 것들을 갖춰 가지고 질서의식을 체계화시켜서 왕권이 우위에 있고 왕이 이제 그 진정한 주인이다. 위에 상류 양반층들은 어떻게 다스리는 거 아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무신들이 많았잖아요. 칼을 툭하면 뽑아서 쳐서 죽이고, 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안을 생각해낸 게 이게 이제 이 종묘 그 자체가 구별짓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예를 올리러 가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놔.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것도 아주 순서적으로 해야 되고, 무인들이 견딜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잘라내고 귀양 보내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애들, 무인들만 살려가지고 조선 지배층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무반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상위 계층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 백성이 문제란 왕이 이제 그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심었다면, 백성은 그를 몰라. 그를 모르니까 그걸 갖다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시간을 좀 알려서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술라제의 기본 이제 맥락이라는 게,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리에 대한 시간을 갖다 그와 같이 이제 알리고, 시간 개념을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따라 일하고 쉬고 이러는 것들을 각인시켜 가지고 전체를 통제하는 규칙적인. 그러니까 이게 중세도 중세의 그 기독교를 믿는 그 신부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식인층들이 이게 교회에 이제 그걸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종을 달아가지고 시간을 알린 거예요. 시간 개념을. 일경이면 대개 한 2시간 정도 드는데, 그거를 5등분 해가지고 그때마다 맞춰가지고 진과 북을 쳐야 되니까 북, 진 이렇게 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로 헷갈려서. 결국 시간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창출되고 순작법을 기능화하여 범법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과정에서도 권력이 작동된 것이다. 코시남의 역사산책. 네, 종이래요. 범종에 대해서, 범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저거를 각 그 시간에 따라서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시간으로 예전에 절에서는 승려들의 행동을 통제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제 뭐 저기 그 종각 있죠. 종각 요새는 타종 행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않지만 실제로 그 종이 그 서양에서도 그 스님들이 이제 이제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을 타종하게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그분들도 이제 깨달아서 지식인층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모르니까 예배를 보러 온다거나 이럴 때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 타종을 하고,
네. 그 중요한 우리 중세 그 도시라는 데 가보면 제일 먼저 그 시청이라는 그렇죠. 근처에 네. 예, 종각처럼 이렇게 지어놔서 종을 타종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이제 시간을 인식하게 됐고 시간의 중요성을 어떻게 잘 전파해서 자기들 통제에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그 소리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사찰에서도 같이 맞춰서 종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는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가, 그러니까 지식인층이 답답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교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백성이 문제람, 백성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해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통제라는 게 그 개념이, 인간이 우리 군대에서 해봤지만 첫 번째 통제를 시키는 건 모든 동작을 부동, 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차렷 자세가 바로 그건데 부동 자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집중력이 생겨요,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통행금지를 만들었다는 건 부동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 시간을 만들어서 소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조선 지식인들이 백성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조선 봉건 사회에서 소리로 시간을 알리면 지배 권력자들이 시간을 통제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도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조선 건국의 지식인층들은 시간의 중요성과 통제성을 인식하여 일반 백성에게 적용한 것이다. 시간 통제의 방식은 권력 행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새롭게 창출된 특징을 갖는다. 조선 봉건사회에서 소리로 시간을 알리면 명목상으로는 도둑을 막고 왕조의 안위를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시간 준수를 강제화하여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다. 시간을 인지한 조선인들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생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봉건적 표준화에도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대개 10시경에 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28번의 종을 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모든 성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새벽이 되면 5시쯤이나 4시 반 이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북을 33번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부 우리가 이게 술라라는 그런 거는 통행금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인정과 파루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정은 이제 이 종각에서 28번의 그 종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루는 새벽에 돼서 33번의 종을 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파브레의 개처럼 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소리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이었고,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통행 시간의 제한은 감시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정과 파루에 따라 북과 증을 이용하여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적어도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하루 전체 시간 중 3분의 1은 강제화된 통제 시간이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으로 감시 기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시간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리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이 종각의 종명의 서문에 썼는데, 거기에 왜 종을 울리게 되는지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조선 개국 공신 권근은 종명서문에 종각을 찍고 종을 달게 된 이유를 새 왕조의 개국을 후세에 전하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후세인들의 이목을 깨우치고 도시와 통도대읍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 백성들의 일하고 쉬는 시간을 우리는 한다. 사찰에서도 같이 맞춰서 종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정과 파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대부분 인정, 그러니까 인정보다는, 그러니까 통행, 그러니까 성곽의 한양 도성의 성문을 막는 것보다는 문을 여는 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 지방에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상인들이 빨리 물건을 갖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다 머물고 있다가 언제 이제 그 파루가 돼서 33번의 종이 울리게 되는데, 그걸 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러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농업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상업을 하고 행상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성문이 언제 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8월을 상당히 중시해서 그래서 왕들도 그 대개 5시 뭐 이 정도 하는데 미리 땡겨서 한 4시쯤에 이제 문을 열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네. 조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거 중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통제와 그러는 것들이 특히 생산활동도 이제 통제하게 되는데 낮에 생산하고 밤이 되면 밤에도 생산해야 된다. 생산이란 말은 왕만 썼어요. 아들과 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를 만드는 게 생산이에요. 일반인은 생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까지 다 통제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일거에 부동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통제,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걸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조선이 이렇게 술나라를 돌고 통제를 가하고 시간을 주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정시법과 부정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시법으로 나누면 시간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되니까 자시 이러면 대개 11시에서 1시 사이 2시간이에요. 그러면 앞에 시간을 초라고 부르고 뒤에 시간을 정이라고 부르는데 1시간을 다시 4각으로 나눠요. 그러면 1각은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0분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누면 정시법으로 나누면 시간이 규칙적이고 통일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씩 탁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춘분과 추분이 있어서 그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대개 별이 보이는 별이 1등 성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1등 성별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북두칠성을 얘기해. 그럼 북두칠성이 빛을 발하면 그때를 혼각이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혼각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30분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 시간과 신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별이 사라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걸 신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을 5경으로 나눠했어요. 5경으로 나눠 가지고 그 경마다 다시 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5점을 또 다시 나눠요. 그러니까 분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나눈 다음에 그걸 이제 5등분 해 가지고 대개 2경에 2경 3점 하면 대개 지금의 10시쯤 돼요. 그때 이제 인정을 쳐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이제 5경쯤 되면 5경 2점 3점 말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8호를 쳐서 성문을 여는 이런 것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2경 3점이면 북을 2번 치고 다시 3번 또 쳐 가지고 그게 이제 2경이면 몇 시에 몇 시다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거에 나눈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계속해서 종을 쳐 가지고 알리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규화당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의 감각과 그거 어느 정도 언제까지가 되게 얼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걸로 그런 방식으로 보면 상당히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 시간의 개념을 그와 같이 이제 각인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 능력은 조선 정말 창업의 지식인들이 상당히 그 많은 그런 학문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 가지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그래서 인재들이 많아 가지고 집단지성이 강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근데 이 종도 저기에 있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이 종소리가요
이쪽에 이제 술락꾼들한테 이제 종소리가 전달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인데도 소리가 작아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시각을 잘 못 알려주는 데 있지만 이 종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조회에 늦게 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을 저기 종각에 하나, 그 다음에 동대문에 하나, 남대문에 하나, 세 군데에다가 종을 놓고 이제 그렇게 동시에 쳤어요. 그랬더니 종소리가 너무 사방에서 나니까 더 혼란스럽다고 그래갖고 다시 그거 동대문과 남대문을 없애고 종각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각 처소에다가 만들어서 그 종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바로 거기서 종을 쳐가지고 그 전체 지역에 알리는, 똑같이 이제 알리는 이런 방법을 이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소리 하나 갖고도 그거 뭐 정조 때는 저 종소리를 2경 3점 하면 대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북을 2번 치고 3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게 한 점당 한 우리가 생각하면 한 25분? 24분? 뭐 이 정도 돼요. 15분 내지 뭐 이 정도. 2, 30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따라 2경 3점이 되면 북을 2번, 그 다음에 징을 3번 쳐요. 근데 이 치는 애들이 헷갈리잖아요. 2경 1점하고 초경 2점이 헷갈려가지고 그걸 잘못해서 정조 때 걔 종친 애가 걸려서 끌려가갖고 문책당하는 것도 나와요.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머리가 아플 실수해서 그 실수도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잘못 알렸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책받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납니다. 아, 재밌네요. 그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밤에 똑같이 맞춰서 그걸 따라가지고 1경이면 대개 한 2시간 정도 드는데 그거를 5등분 해가지고 그때마다 맞춰가지고 진과 북을 쳐야 되니까 북, 진 이렇게 내가 치고. 몇 번 쳤다.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로 헷갈려서. 원래 그러한 뭐 이 시간 개념 자체가 경인이 뭐 이런 부분 거가 예전에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태종. 네. 그럼 고려시대 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나요? 아니, 그런 건 있었는데 그게 정착돼 가지고 체계화되고 즉 그렇게 돼서 학문적으로 고착되고 이렇게 되는 건 태종 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술락길 왜요? 여기 홍호에 하잖아요. 이게 많아서 이게 유명한 대단한 일인가 봐요. 네. 여기에서 박사님 지난번에 말씀- 저기 예, 예. 그 코신한 박사랑 그 심령술사가 만나요. 소설에서요. 그거를 헤슬리가 다 읽었어요.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여주에서. 아무튼 열정이 넘쳐. 꽤 재밌어요. 열정이 넘쳐. 소설도 써놨어요? 아, 나 쓰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 아니 이거 배경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드라마 사극으로 이거 코믹 사극으로 해서 서술락길 난동 뭐 이게 지금 서술락길 난동. 계속 지난번에 박사님 얘기했잖아. 특히 귀부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보쌈도 나오고 이래야지. 콘텐츠도 많은데. 보쌈 싸서 저만 가요. 북극성에 북극성이 있잖아요. 예. 그게 별이 하나가 아니래면요. 별이 세 개의 세상이래요. 북극성이요? 예? 북극성이? 예, 북극성이 별이 3개 이상이 계속 비치고 있대요. 오. 돌면서. 아, 진짜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